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군사, 외교, 경제, 기술 등 전방위 압박 체제를 가동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권 교체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정치, 외교, 안보 분석기관에 소속돼서 활동 중인 정치 애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진 커밍스가 11일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련한 꽤 장문의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분석기관에 소속돼 있는 만큼 나름대로의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커밍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이전에 한국의 내부 안정화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견제 또는 교체 시나리오를 가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자 실험 무대로 올라섰으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적 고립과 정치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결전 전에 한국을 다시 미국의 통제권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군사, 외교, 경제 이런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권 교체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 커밍스의 분석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략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을 견제하고 한국을 미국 주도의 안보축으로 다시 묶어두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른바 강압 외교를 통한 통제 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한국이 중국의 궤도에 편입되지 않도록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압박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근 버지니아주 퀀티코 기지에서 제독을 포함한 약 800여 명의 미군 장성들을 긴급 소집한 일이 있었다. 이는 미군 지휘 라인의 강력한 결속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다가올 전략 국면,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임박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언제든 전쟁을 감행하더라도 지휘체계가 완벽히 일체화되어 있음을 공개된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지금 미중 대결은 단순한 냉전적 견제를 넘어서 경제, 기술, 정보, 군사 영역 전반에 걸친 체제 경쟁의 종결전으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관 티코 집결은 바로 이러한 전시 대비 정렬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군사보안 관련 사건은 이러한 지휘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내부 정치적 숙청과 종교계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미군의 군사 주권 및 작전 기밀 영역에까지 침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워싱턴은 이 사안을 단순 외교 이슈가 아닌 안보 리스크 및 체제 안정성 위협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적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휘체계 재정비의 궁극적 목표는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간의 지휘, 결정, 타격 루프를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작전 구조를 국가별 방어체계에서 통합작전체계로 바꾸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월 초 무기 수출 승인 발표다. 지난 1일 미국은 한국의 AGM-65G2 매브릭 전술 미사일 44발과 관련해서 보급, 기술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약 3,400만 달러 규모의 외국 군사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워싱턴 내 안보 분석가들은 이번 승인을 한반도 군사권 통제력 강화의 신호적 조치로 보고 있다. 즉,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통제 기반 압박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이번 매브릭 미사일 판매 승인은 단순한 방위력 보강 차원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다시 군사적 영향권 안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의지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의 근본틀을 흔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현재 무기 공급 확대를 통제력 강화와 동일시하는 공식 아래 한국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항공기 현대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ISR,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 공유 확대 등 복합 군사 계획을 실행하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결국 미국은 무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외교 안보 주권을 정책적으로 종속시키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에는 이미 정책적 조건들이 내포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 중단, 북한 비공식 접촉 제한,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 규범 준수, 대중견제 동맹 참여 등 4가지 핵심 항목을 사실상 이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명확히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 지연한다면 미국은 무기 지원 속도를 늦추고 정비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술 이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군사적 자립은 현실적으로 미국 의존형 방위 체제에 불과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압하기 위해서 꺼내든 가장 결정적 군사 카드가 바로 이것이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국은 더 내야 한다가 아니라 한국이 동맹의 가치를 실제 비용으로 증명하라는 실질적인 압박이다. 또한 미군 지휘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재조정하고 한국군이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등 역외 임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단순 방어 중심에서 미국 중심 인도태평양 작전연합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마지막 경고를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군사협력은 강화하고 있지만 외교적 거리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과의 회담은 사실상 일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일정 운용은 한국을 사실상 동맹 자격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외교적 시그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군사적으로 지원하되 외교적으로는 거리두기라는 이중 압박 전략을 시행 중이며 한국이 스스로 미국 중심 질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에이펙 무대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회담 비중이 축소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의존상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은 통제 아래 있으나 신뢰받지 못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 전략은 이제 군사 영역을 넘어서 경제,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 등 전략 사업의 대중국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기준의 디커플링 규범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곧 무기를 제공하되 기술과 시장은 미국 질서에 종속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 규제와 제재 강화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한반도는 군사, 통상, 기술의 3중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 보복과 대규모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전선에서도 대중국 전면 충돌 체제로 전환해섬을 의미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의 실질적 개시 신호로 해석된다. 이 모든 움직임이 에이펙 회담 직전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 단독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맹이 아닌 통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좌경 성향을 안보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복합 전략 패키지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 무기 조건화와 방위비 및 역외 임무, 외교적 압박, 그리고 경제 및 기술 규제 등이 현재 실행 중인 전략이다. 이 일련의 조치는 에이펙 전후 일정과 연동돼서 확장 중이다. 한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맹의 신뢰라는 미명 아래 방심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외교적, 정치적 덫에 걸려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지금 명확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질서 안에 머무는 한 보호받겠지만 벗어나는 순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현실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한미 관계의 정치적 종속과 외교적 냉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워싱턴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미군 지휘부는 6.25 기념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SNS와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앞서서 미군의 희생과 영웅서사를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과 결집을 이끌어내는 것은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방식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군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한 특수작전 대비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보여준다. 결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군사, 정치 양면에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흐름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압 이전에 한국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한반도는 이미 미중 대결의 전초 무대이자 동맹 검증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이미 세 차례의 경고를 보냈다. 첫째, 7월 30일의 관세 협상에서, 둘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셋째,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최후의 경고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열리는 APEC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제 상상 너머의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파고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서 있다. 이상이 징커밍스의 분석 내용인데 지금 워싱턴은 한국을 다시 미국의 질서 안으로 되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끝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